하원 법안 1540호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 장기 적출과 관련하여 제재를 부과하고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미 합중국 의회의 집결한 상원과 하원이 이를 제정한다. 2025년 5월 25일 미국 하원이 법안 1540호를 통과시킵니다. 법안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제1조 약칭. 이 법은 파룬궁 보호법이라 칭한다. 그 종교의 이름은 파룬궁. 한때 공산당이 권장했던 중국 최대의 금기였죠. 일본 대본령과 모든 일본군, 일본 지배하의 모든 군대는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 1945년 9월 2일 오전 9시경 미핵은 USS 미주리 전함에서 일본 정부가 항복문서에 서명하며 길었던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인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곧 1937년 일본 제국군이 중국을 침략하며 시작되었던 중일전쟁의 끝을 의미하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상황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태였죠. 1921년 창당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과거부터 중화민국을 통치하던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과 커다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주 명확했는데요. 유방과 항우, 유비와 조조가 그러했듯이 중국 대륙의 주인 자리를 둔 싸움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927년부터 공산당의 인민해방군과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이 전쟁을 개시하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치열한 전쟁은 일본 제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등장하며 갑작스러운 끝을 맞이했는데요. 일본에게 중국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국민당과 공산당은 손을 잡았죠. 일본 제국의 폐색이 만연하던 전쟁 말기에도 중국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의 숫자는 무려 100만 명에 육박했기에 이 협력관계는 아슬아슬하게나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항복문서에 따라 일본군이 중국 대륙에서 일제히 물러났던 것인데요. 필연적으로 또다시 시작된 전쟁, 국공내전은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죠. 결과는 놀랍게도 공산당의 3배가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당의 참패였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었는데요. 국민당이 중일 전쟁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상실하는 동안 공산당이 힘을 대부분 온전했다는 점과 국민당 내부의 부정부패, 공산당에 대한 소련의 대규모 지원 등이 원인이었죠. 전쟁 초기에 공산당을 밀어붙이던 국민당이 세계 3차 대전을 경계한 미국의 중재로 일시 휴전을 맺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도 커다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949년 말 국민당을 타이완 섬으로 쫓아낸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원하던 대로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된 공산당은 종교를 탄압하는 등 모든 정책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하에 개편했죠. 1950년대 초 중국 간부들 사이에서 건강을 위해 기공을 수련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심신을 단련한다. 자연스레 대중들 사이에도 서서히 전파된 기공수련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같은 시기 유명 무협소설 작가 김용이 발표한 사조 영웅전, 심조협력, 의천도령기와 같은 작품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자 기공수련법의 인기는 더더욱 커졌죠. 비록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무공수련과 같이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지라도 기공수련법의 핵심인 호흡과 명상, 체조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산당 역시 기공수련법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과학혁명이다. 우리는 한층 더 높은 인간 지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열쇠는 기공과 특별한 능력이다. 공산당이 보기에 기공수련법은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중국 전통 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1985년 중국 정부는 중국 기공과학연구협회를 설립합니다. 기공수련법은 중국 전통의 뿌리를 둔 최고의 정신수양법이다.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중국 내 기공수련자는 중국 인구의 5%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복선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였죠. 1992년 5월 중국 지린성에서 새로운 기공수련법 파룬궁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리홍즈가 약 5년간의 연구와 3년간의 시범 교육을 통해 탄생시켰다는 파룬궁은 중국 내에 놀라울 정도의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파룬궁은 일전의 기공수련법과 달리
명확한 수행 철학과 체계화된 수련 동작이 존재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영상과 녹음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어디서든 시청하는 것이 가능했죠. 세상의 모든 것은 진실, 자비, 인내의 원리에 부합한다. 이를 따르는 자는 보상을 받으며 어기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선행을 통해 덕을 쌓아라. 업을 쌓는 악행을 지양하라. 또한 종교가 금지된 중국 내에서 종교적 특징을 일부나마 가지고 있는 파룬궁은 대중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파룬궁에 열광하는 중국 인민들을 본 공산당의 첫 반응은 이 우수한 기공수련법을 사람들에게 권장해야 한다였는데요. 1993년 중국 정부는 전국 과학기술학술지에 리용주를 표지 모델로 세운 특집 기사를 게재했죠. 파룬궁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상세히 기술한 해당 학술지를 시작으로 수많은 매체들이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리용주를 스타로 만들기 위한 선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예진은 그의 문학적 소양을 칭송했고 라디오 방송국들은 리용주를 초청해 생방송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파룬궁을 중국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기공수련법으로 만들기 위한 공산당의 각종 보도가 연일 과할 정도로 이어졌죠. 8월 24일 리용주 선생은 공안부의 초청을 받아 전 공안부 장관을 치료했습니다. 30일에는 리용주 선생이 이끄는 파룬궁 사범단이 회의에 참석하여 100명의 고위 인사들을 치료했습니다. 칼이나 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은 치료 후 통증, 마비 등의 증상이 즉시 완화되었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완치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종양이 즉시 제거된 환자, 24시간 이내에 담석이 배출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위장, 심장, 관절 질환을 앓던 환자들도 치료 후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경험했습니다. 100명 중 경미한 질환을 가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저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중국의용재단은 공안부의 입을 빌려 리용주 선생과 중국 기공과학연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국 공안부는 공식적으로 파룬궁이 99명의 환자를 치료했음을 감사하는 서한을 보냈고 정부 산하의 인민공안일보는 파룬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파룬궁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함으로써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자 한 것인데요.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중국의용재단은 리용주에게 명예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중국 대사관은 해외로 리용주를 초청해 다양한 강연회를 열었죠. 이후로도 파룬궁에 대한 공산당의 지지와 업적 부풀리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6년간 마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생활하던 허베이성의 주부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심장마비로 위독한 상태였던 남성이 한 달간의 파룬궁 수련 후 이전보다 건강한 몸이 되어 직장에 복귀하였다. 수많은 언론들은 파룬궁이 불러온 기적을 과장 보도하며 찬양을 늘어놓았는데요. 1998년에는 선양 아시아 체육대회에 초청되어 개회식을 장식하기도 했죠. 그러나 발가만 보였던 파룬궁의 미래는 곧 피와 공포로 물들고 맙니다. 1999년 초 중국 공산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파룬궁의 수련자가 어느새 1억 명을 넘어서 있었죠. 그 중에는 의사나 외교관, 고위 공무원, 군 간부 등의 엘리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리용주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리 대사님이라 칭했는데요. 리용주가 강연을 나서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당시 중국 공산당의 주석이었던 장쩌민은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국민당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저 좁은 섬으로 쫓아내지 않았나? 우리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공산당이 그러했듯이 공통된 특정한 뜻을 지닌 거대한 집단이 형성되어 기존의 권력층을 몰아내는 일을 크게 경계했던 것인데요. 현대에 들어 중국 정부가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을 금지하고 정풍운동을 통해 연예인들의 팬클럽 계정을 대거 정지시킨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죠.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집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공산당에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장쩌민의 입장에서 수련자가 1억 명을 넘기고 있던 파룬궁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대형 핵폭탄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인데요. 1999년 4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러간의 동서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물리학자 허쭈어슈가 잡지를 통해 나는 청소년의 기공수련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합니다. 사이비 과학인 파룬궁은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해당 글은 파룬궁 탄압을 위한 최초의 미끼였는데요. 미끼에 걸려든 파룬궁 수련자들은 입장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잡지사 사무실로 우르르 몰려갔죠. 그리고 수련자들은 300명의 무장 경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련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45명을 체포해간 공안은 청원을 계속하고 싶다면 베이징에서 시도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역시 미끼였죠. 다음날 1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베이징 거리 한복판에서 시위를 개시했습니다. 현수막도 구호도 없는 조용한 평화 시위의 요구사항은 체포된 수련자들을 석방하고 경찰의 무력 진압을 중단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잔혹하게 진압되었던 천안문 시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커다란 규모의 시위였던 이 4.25 청원 시위의 장점이는 파룬궁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1999년 6월 10일 장점인의 명령하에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단 사무실이 설립됩니다. 일명 610 사무실로 불리는 이 특별 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 조치를 통해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요. 法轮功修炼者呢，绝大多数都是受蒙骗的。那么实际上呢，他们也是法轮功的受害者。在政策上呢，要把这个一般的法轮功的修炼者与极少数的要达到不可告人目的的策划组织者，让他们这两个之间呢要严格区分开来。那么把一般的这个宗教的信仰和合法的宗教活动、民族习俗与李洪志所编造的这种法轮大法和法轮功组织的非法活动严格区分开来。 1999년 7월 22일 중국 정부는 리용주를 비롯한 파룬궁 고위층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에 대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어이가 없다는 실소부터 정부가 말했듯이 일반적인 파룬궁 수련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안심 등이었죠. 그러나 장점인의 목표는 사이비 종교 파룬궁의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산당 내부의 의견 역시 엇갈렸는데요. 파룬궁은 단순한 기공수련법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다 죽인다는 건 너무 과한 대처입니다. 당 내부에도 수련자가 많습니다.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장점인의 뜻은 확고했죠. 성명이 발표되고 단 일주일 만에 5,000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자가 체포되었으며 자택에는 압수수색이 시행되었습니다. 1,200명 이상의 정부 관리는 구금 후 파룬궁 탈퇴 및 사상교육을 강요받았는데요. 중국 내에서 접속 가능한 모든 파룬궁 관련 웹사이트는 폐쇄되었고 서적과 비디오 테이프, CD 역시 모조리 폐기되었죠. 다음은 리용주의 차례였습니다. 당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리용주는 뉴욕에서 거주 중이었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공산당은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 리용주를 자국으로 송환하려 시도했죠. 인터폴은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인터폴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리용주 체포에 실패한 공산당은 한층 더 격렬하게 파룬궁을 탄압했는데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수련자들이 영분도 모른 채 구금되었죠. 때려 죽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망한 자는 그 즉시 화장한 후 폐기하라. 잔혹한 가이드라인 아래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610 사무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고문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직접 전기봉을 접촉시킨 뒤 연속 7시간 전기 쇼크를 가해 영구적으로 안면부를 손상시키는 것은 예산일에 가까웠는데요. 오토바이에 사람을 묶고 죽을 때까지 질주하거나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거나 약물을 주입해 생체 실험을 하기도 했죠. 비교적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한 이들은 강제로 장기가 적출당해 상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미국 이식학회의 연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사인이 심장 적출, 즉 산채로 장기를 적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몇몇 수련자들은 심지어 인체 신비전의 표본으로서 전시되기까지 했죠.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러한 인권 유린이 현재까지도 고강도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상정되는 등 국제적인 제재와 비난이 가해지는 중인데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가 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코 탄압 수준을 낮추지 않죠. 한때 중국 내에서 사랑받았던 파룬궁은 이제 수련하는 즉시 장기가 사라지는 죽음의 수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요한 밤이었습니다.